절대값 함수입니다. 절대값 함수. 그 카페에도 올라가 있는데 사실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고 해서 새로 찍는데 새로 설명을 하는데 뭐 보고 싶으면 한번 봐도 좋아. 근데 강의가 조금 길어. 길고 말도 많고 그래서 뭐 추천은 하진 않아요. 알겠지? 지금 시간이 막 많이 있는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자, 절대값 함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값 함수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의 형태가 있어요. 값을 찾는 거 이런 거 뭐 고1 때도 많이 다뤄봤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그지? 이런 거는 구간 나눠서 하는 거 잘 알죠? 그 구간 나눠서 해버리면 될 거야, 이제. 이쪽에 y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쳐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될 건데 얘와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만나는 뭐 x 값들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쪽에도 그냥 x에 관한 식이라는 거죠. 2x 플러스 k 이렇게 했을 때 뭐 k의 최소값 찾아라, 최대값 찾아라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그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풀이라고 봐요.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지?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는 절대 않으니까. 그 다음, 절대값 함수. 이제 함수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진. 예를 들면, y f 절대값 x. 이런 거 말이지. 네. 아니, 이게.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뭐, y에다 붙기도 하고, 둘 다 붙기도 하고, 바깥에 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자, 원리만 이해를 합시다. 첫 번째, 이런 함수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진 절대값에서는, 절대값 방정식에서는, 절대값 함수에서는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한다. 하나는 대칭성. 대칭성을 파악할 때는 주어진 방정식과 주어진 함수와 동치명제를 갖는 절대값이 없는 함수가 되는 조건이 뭔지를 찾으면 돼요. 자, 이 말이 뭐냐? y 위에 있는 예를 가지고 갈게요. 절대값 x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절대값을 떼버려. 그러면 fx가 되겠지. 그치? 이 함수가 될 조건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동치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그냥. y f 절대값 x가 y fx가 되기 위한 동치 조건이요. 이게 뭐냐라고 보니까 x가 양수인 부분이거든. 0 포함. 0 이상인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지? 확정이야. 무조건이지. 무조건. 절대값이 있든 없든 양수인 부분에서는 무조건 요놈의 그래프를 따라가게 돼 있다. 됐니? 그 다음 대칭성을 파악하면 돼. 이 동치 조건을 통해서 대칭성을 파악한다는 거야. 자,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우함수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y축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요 두 가지만 파악하시면 돼. 자, 동치 조건 찾으시고 대칭성 찾으시고 그러면 모든 그래프의 논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갑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이러한 대칭성을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지. 그죠? x의 조건이나 y의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절대값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두 가지로 나뉘어서 푸는 거지. fx가 양수일 때, 두 번째 fx가 음수일 때. 그래서 얘는 대칭성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칭성이 문제가 아닌 거야. 자, 따라가 보면 fx가 양수야. fx가 양수면 주어진 함수는 y fx가 되는 거지. 그지? x 값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fx의 값에 따라 바뀌는 거야. 자, y가 fx가 음수면 잘 알고 있지?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fx는 fx가 음수니까 전체가 무슨 값이 되는? 양수가 되는. 그래서 x축의 아랫부분을 x축에 대칭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칭성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프의 모습은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않지.
말 이해되겠죠? 자, 어떤 식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이런 거 말이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절대값 씌운 것과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이 발생한다라는 거지.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데 얘는 이 전체 식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것 뿐이야. 그래프를 바꿔줘야 된다고, 그지? 잘 알고 있죠? 아랫부분 접어 올린다라는 거. 요 차이점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씌웠다. 그러면 범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함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말이야. 그런데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나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대칭성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칭성의 논리로 따져가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자고. 뭐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첫 번째 많이 복잡한 거 따질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니까.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지. x의 대칭성을 확인해라.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y축 대칭이야. 그럼 y축 대칭인데 이 그래프가 똑같이 나타나는 영역, x의 범위와 상관없이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거란 말이야. 그치? x가 양수일 때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의 그래프를 어디에 대칭시켜주면 되겠다. y축에 대칭시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요놈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란 얘기지. 대충 그린 거니까. 자, 요런 놈이 될 것이다. 두 번째, y의 절대값이 붙었다. 자, y에만 절대값이 붙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칭성은 발생하는 놈이란 말이야. 이제 어디에 대해서? 이놈이 동치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y equal fx인데 이게 y가 양수인 부분만 해당되는 거죠. y가 양수인 부분만 해당되니까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이 부분이라고. 됐어. 근데 또 어디? y축 대칭이라고 했지. 네. y축 대칭이 아니라 x축 대칭이죠. y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fx의 값이 똑같아지니까. 그지? y가 마이너스 1일 때도 fx, 플러스 1일 때도 fx 똑같은 값이 나. y축에 있는 요 값들이 y가 음수인 놈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함수 값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이런 모양. 이해됐죠? 이렇게 된 것이 그대로 대칭이 돼서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y equal 절대값 fx 이런 놈 거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살펴볼 겁니다. 자, 이놈은 x의 값에 따라서 대칭성이 발현되지 않는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구를 찾는다? fx가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다 양수값으로 나타난다. 그냥 이것은 절대값 기호를 풀어헤칠 때 우리가 하는 방법 그대로 쓰면 돼요. fx가 양수일 때는 그냥 fx고요. 그죠? fx 자체가 이 동체가 되는 거지. fx가 음수일 때는 fx가 뭐요?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지?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붙이라고. 그러니까 아래쪽 부분은 접어 올리고 원래 있던 놈들은 그대로 있는다 이 말이야. 지금 이 그래프는 조금 변태적인 거니까 어, 이해를 해요. 자, fx인 부분,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던 부분은 접혀 올라간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선이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조금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그래프 가지고 얘기 많이 하니, 그지? y 이퀄 절대값 fx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대로 존재한다. 근데 음수인 부분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fx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위쪽으로 접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알겠죠? 지금 계속 어떤 논리로 끌어가고 있는지를 얘기하세요. 스스로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대칭성의 파, 대칭성의 유무, 대칭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놈들은 x, y에만 절대값이 꼭 씌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말이야. f의 절대값 x-1 이렇게 돼 있대. 이런 것들은 그냥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될 게 이동하고 절대값 씌운 건지 그지? 아니면 절대값 씌우고 나서 이동한 건지 착각하면 안 돼. 얘는 뭐냐면 절대값 x 얘를
x축이 1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지, 그지? 그죠? f 절대값 x를 x축이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이해되겠죠? 오해하면 안 된다. 자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는 둘 다. 오케이요. 이렇게 줘져 있으면 이번에는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니까 둘 다 대칭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x, y 둘 다 양수일 때 우리는 y 이퀄 fx라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럼 그게 뭐냐라고 보니까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의 그래프만 그려진다. 그것이 이놈과 같은 부분이라고. 그지? x, y의 부호에 상관없이 요 절대값 y가 f 절대값 x 요것과 같은 부분에 한 부분, 같은 모양을 갖는 한 부분이라고. 그게 요 부분에서만 허용된다. 됐죠? 그런데 이제 대칭성 파악해야 되지. x, y가 양수니까 x, y축에 대해서 다 각각 대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가지고 아무 방향으로 가도 괜찮아. 얘는 이 원점 대칭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얘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 x축에도 대칭성을 지니고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지닌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어디 대칭? 뭐 잘 안 그려지는데 이게 y축 대칭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 자체로 또 x축 대칭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x축으로도 이런 대칭이 뭐야? 이겁니다.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그리는 원점 대칭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요 정도예요. 요 4개 가지고 그냥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이 외의 것들이 나오면 그냥 구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구간 일일이 나눠서 들어간다. 알겠죠? 뭐 더 복잡하게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 요거 보다 보니까 틀린 게 있어가지고 첫 번째 그래프 잘못 그렸지, 그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야 될 거야 아마. x가 양수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쪽을 안 그렸지, 이쪽 아래쪽을 안 그렸네. 이렇게 되는 모양이 첫 번째 그래프에 수정하고. 자,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충분할 거라고 봐요. 여기 하나 정도 더 이렇게 된 것, 전체 f 절대값 x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놈과 대칭성이 존재하는 놈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 그래서 역시 기본적으로는 요 절대값, 큰 절대값을 벗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돼.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요거란 말이야. 하나, fx가 f 절대값 x, 요 놈이 양수일 때는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x가 양수일 때, 아니죠. f 절대값 x가 양수일 때.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 다음 y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f의 절대값 x 이렇게 그릴 겁니다. 얘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f 절대값 x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 그 그래프를 다시 요놈의 논리로 가져가면 돼.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서 대칭,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서 대칭. 자,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걸 지우고. 자, 첫 번째 f 절대값 x가 양수일 때, f 절대값 x가 양수일 때, 우리 f 절대값 x 그래프 알고 있지? f 절대값 x라는 게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대칭시킬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것이 양수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보니까 이놈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요 f 절대값 x라는 놈의 그래프야 지금. 이해되죠? 그 다음에 y의 절대값 붙어 있단 말이야. 얘를 그냥 쉽게 gx라고 할게. 아니지. 이놈의 그래프가 아니라, 쏘리, 요게 f 절대값 x라고. 그지? 어디에 대칭된, 이렇게 된. 그럼 이 자체를 그냥 gx라고 하단 말이야. 그게 뭐냐라고 보니까 y 절대값이 gx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 이해되죠? 그런데 이 전체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반드시 f 절대값 x 요놈의 그래프의 양수인 부분만 허용이 돼야 되니까 이놈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놈을 gx라고 놓고 보면 돼.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 y의 절대값 붙어 있고 g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논리로 가면 되겠어? 대칭성 발생하잖아, 그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대칭시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모양이지. 됐어요? 이게 위쪽 부분의 모양이야. 이렇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닙니다. 뭐 이차함수나 1차함수의 모양을 가지면 이런 모양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아래쪽 부분을 보면 이제 또 마찬가지야. 이제 이번엔 fx, f 절대값 x가 음수인 부분만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이 부분만 쓸 거란 얘기지. 요 부분. 그지? 이게 f 절대값 x가 음수인 부분이죠. 자, 얘기 됐지? 그럼 이때는 우리가 쓸 것이 f 절대값 x는 이렇게 나타나고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할 거야. 됐어요. 이게 뭐다? 마이너스 f의 절대값 x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릴 것은 이 그래프를 그냥 gx라고 하자. hx라고 할까? hx라고 하자. hx.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뭐가 또 발생한다? 대칭성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아래로 접어 내리면 되겠네. 그죠? 대칭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야. 됐어요. 자, fx가 지금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형이 다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어.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일반적인 그래프의 모양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x에서 이거 함수 아니잖아, 그치? x값 하나에서 y값 두 개가 나타난다고. 양수인 부분에도 나타나고 음수인 부분에도 나타나고 그냥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아서 그래. 일반적인 함수의 그래프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y equal f 절대값 x 이렇게 되면 영역이 나뉜다고. 그치? fx가 양수인 부분이 이쪽만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이쪽을 어떻게 대칭시키고 또 이쪽을 어떻게 대칭시키고 그런 형태가 될 거다 이 말이죠. 연습 한번 해봐. 자, 함수를 이런 함수로 놓고 이때 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양수인 부분이다.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f 절대값 x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만 인정할 것이다. 됐니? 뭐 시장 간단하게 한번 이 부분도 해볼까? 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절대값 요걸 뜯어낼 것이다. f 절대값 x가 양수이면 우리가 그려야 할 그래프의 부분은 f 절대값 x 요 놈이라고 보지. f 절대값 x가 어떻게 나타나냐? 요 부분이 대칭되어 있는 양수인 부분만 대칭되어 있는 요 놈이 되겠네, 그지? 요 놈이 될 것이니까 그래프 모양 좀 바꿔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양수인 부분을 대칭시킬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쓸 부분은 어디냐라고 보니까 f 절대값 x가 양수인 부분만이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지? 이것이 위아래로 대칭되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때의 모습이다. f 절대값 x가 양수일 때. 자, 그 다음 f의 절대값 x가 음수일 때 이때는 절대값 y가 마이너스 f의 절대값 x 이렇게 될 테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자, 해보죠. 자, 똑같이 f 절대값 x 또 f 절대값 x라는 놈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런데 어디만 쓰겠다고? 음수인 부분만 쓰겠다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쓰겠다고. 이것이 다시 어떻게 나타난다?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나타내야 할 그래프는 처음에 주어진 이 파란색 부분,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겠지? 쉽게 얘기하면 f 절대값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세요. 마찬가지로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세요. y가 양수인 부분, f 절대값 x가 양수인 부분. 그지?
근데 이게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가지고 있는 거야? XY축에도 대칭이고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란 말이야. 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라고 뭐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 모양 자체가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밑에서 접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하면 이해가 되지 싶은데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그냥 이렇게 구간 나누는, 잘 모르겠으면 구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